지혜의 다락방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사람을 만난 적 있으신가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물어보면 자기 이야기는 안 하고 계속 남 얘기만 하는 사람 말입니다. 아, 나요? 저는 뭐. 그런데 우리 동네 누가 말이야. 이렇게 바로 화제를 돌려버리죠. 처음엔 그냥 수다스러운 성격이려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만나다 보면 이상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자기 이야기를 안 합니다. 기분이 어떤지, 요즘 무슨 일이 있는지, 힘든 건 없는지, 이런 질문을 던지면 항상 괜찮아요. 한마디로 끝내고 금방 다른 사람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처음엔 배려심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건 배려가 아니라는 걸요. 이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못하는 겁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주변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말은 많은데 정작 자기 이야기는 없는 사람들. 항상 밝게 웃는데 진짜 기분은 모르는 사람들. 친한 것 같은데 막상 그 사람에 대해 아는 게 없는 사람들 말이죠. 이건 단순히 성격 때문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불안, 방어, 두려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오랜 습관입니다. 자기 이야기를 하면 상처받을까봐, 판단받을까봐, 약해 보일까봐 그러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못하는지, 그 침묵과 회피 속에 어떤 마음이 숨어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심리학 연구와 철학자들의 통찰도 함께 보면서 차분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이야기를 계속 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카톡 스타일. 오랜만에 예전 직장 동료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하시죠? 반가운 마음에 정성껏 답장을 보냈습니다. 덕분에 잘 지내요. 팀장님은 어떠세요? 요즘 많이 바쁘시다고 들었는데 괜찮으세요? 답장이 왔습니다. 바빠요. 딱 3글자였습니다. 좀 허전해서 다시 물었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어요. 건강 챙기세요. 혹시 요즘 무슨 일 하세요? 이번엔 네 감사해요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요즘 회사에 새로 들어온 애가 있는데 그 애가 말이죠. 다른 사람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내 질문에 답할 생각이 없구나.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구나. 대화는 계속 이어졌지만 그분에 대해 알게 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신 회사 동료, 동네 이웃, TV에서 본 사람 이야기만 줄줄이 나왔습니다. 카톡 대화창을 다시 읽어보니 확실했습니다. 제가 보낸 메시지는 길고 구체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보낸 건 짧고 표면적이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그래요. 뭐 별일 없어요. 그리고 바로 화제 전환이었죠. 텍사스 대학의 심리학자 제임스 페네베이커 교수는 디지털 대화 패턴과 자기 노출의 관계를 20년간 연구했습니다. 8,000명 이상의 문자 메시지를 분석했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개인적 질문을 받았을 때 평균 15단어 이하로 답하는 사람들은 자기 개방 수준이 일반인보다 68% 낮았습니다. 더 흥미로운 발견은 이겁니다. 이들은 남의 이야기를 할 때는 평균 47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자기 이야기는 15단어, 남 이야기는 47단어. 3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이건 단순히 과묵한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선택적 침묵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카톡에서 자기 이야기를 짧게 끝내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자기 속마음을 보여주는 게 불안한 겁니다. 이런 얘기하면 부담스러워할 거야. 내 문제로 시간 뺏고 싶지 않아. 관심 없을 텐데 뭐하러 말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자기 보호 패턴입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락해요라고 말하지만 정작 자기 얘기는 안 합니다. 궁금해요라고 하지만 답은 세 글자로 끝냅니다. 친한 척하지만 마음은 열지 않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묵은 때때로 가장 큰 비명이다. 짧은 답장 뒤에는 긴 침묵이 있습니다.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마음이 있습니다. 들어주길 바라지만 부담 줄까봐 숨기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질문에 계속 짧게 답한다면 그건 무관심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 조심스러운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게 두려운 겁니다. 상처받을까봐, 거절당할까봐, 짐이 될까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만나면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괜찮아요라는 답 뒤에 숨은 사실은 힘들어요를 들어주세요. 짧은 답장이 서운할 수 있지만 그 사람도 나름대로 애쓰고 있다는 걸 이해해 주세요. 하지만 동시에 당신도 지치지 않게 거리를 조절하셔도 됩니다.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가까워지려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건넨 관심이 계속 짧은 답으로만 돌아온다면 그 관계에 쏟는 에너지를 줄이셔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마음도 소중하니까요. 두 번째, 말투. 동네 카페에서 오랜만에 지인을 만났습니다. 커피를 시키고 자리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 저요? 뭐 그냥 그렇죠.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 동네에 새로 이사 온 분이 있는데요. 순식간에 화제가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쁘신 것 같던데 괜찮으세요? 다시 물었습니다. 아, 괜찮아요. 그나저나 요즘 TV에서 그런 프로 봤어요? 거기 나오는 사람이. 또 화제 전환이었습니다. 제 질문은 계속 공중에 붕 떠 있었고 대화는 계속 다른 사람 이야기로만 흘러갔습니다. 30분을 이야기했는데 그분에 대해 알게 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분이 요즘 뭐 하는지, 기분이 어떤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전혀 모르겠더군요. 대신 동네 사람들, TV 속 사람들, 지나가다 본 사람들 이야기만 가득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질문을 받는 게 불편한가 보다.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게 부담스러운가 보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말을 돌리는 거구나. 시카고 대학의 언어심리학자 수전 골딘 마이너스 매도우 교수는 대화 중 주제 전환 패턴을 연구했습니다. 450명의 일상 대화를 6개월간 녹음하고 분석했죠. 개인적 질문을 받았을 때 평균 3초 이내에 다른 주제로 전환하는 사람들이 전체의 34%였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명확했습니다. 자기 노출에 대한 불안 수준이 일반인보다 2.8배 높았습니다. 내 이야기를 하면 판단받을 것 같다, 나를 드러내면 약해 보일 것 같다,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받는 순간 본능적으로 회피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커뮤니케이션 연구팀도 비슷한 실험을 했습니다. 300명에게 요즘 어때? 라는 질문을 던지고 반응 시간과 답변 내용을 측정했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솔직히 한 사람들은 평균 1.2초 만에 답했습니다. 반면 화제를 돌린 사람들은 0.4초 만에 다른 주제를 꺼냈습니다. 더 빨랐습니다. 생각할 틈도 없이 반사적으로 회피한 겁니다. 그 사람이 질문을 받으면 곧바로 남 이야기로 넘어가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자기 속을 보여주는 게 두려운 겁니다. 이런 얘기하면 이상하게 볼까? 내가 힘들다고 하면 약한 사람으로 보일까? 내 문제로 분위기 다운시키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래서 말을 돌립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방어 패턴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기 감정을 말하면 무시당하거나
비난받거나 짐이 된다는 경험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숨기는 게 습관이 된 겁니다. 남 얘기를 하면 안전하니까요. 판단받지 않으니까요. 독일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침묵으로 말한다. 그리고 그 침묵은 때때로 천마디 말보다 크다. 남 얘기 뒤에는 하고 싶지만 못하는 자기 얘기가 숨어 있습니다. 말을 돌리는 그 순간마다 삼킨 말들이 쌓여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질문을 계속 피한다면 그 사람을 몰아세우지 마세요. 왜 자기 얘기는 안 해요? 이렇게 따져 물으면 더 움츠러듭니다. 대신 조용히 기다려주세요. 언제든 말하고 싶을 때 말해요 하고 여유를 주세요. 세 번째, 시선의 피. 병원 대기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옆자리에 앉은 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계셨습니다. 한숨을 쉬시고 계속 창밖만 바라보셨죠. 많이 걱정되시나 봐요. 괜찮으세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순간 그분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제 쪽을 보려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마주칠 뻔하자 재빨리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말은 했지만 눈은 핸드폰 화면만 보고 있었습니다. 힘드셨겠어요. 혼자 오시기도 쉽지 않으셨을 텐데.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았습니다. 고개는 끄덕였지만 시선은 계속 다른 곳을 향했습니다. 천장, 바닥, 벽의 안내문. 어디든 봤지만 제 눈은 보지 않았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제 위로가 부담스러운 거구나. 자기 감정이 드러나는 게 불편한 거구나. 그래서 눈을 피하는 거구나. 옥스퍼드 대학의 신경심리학 연구팀이 실험을 했습니다. 뇌 영상 촬영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감정적 질문을 던졌죠. 질문을 들은 순간 편도체가 활성화되면서 동시에 시선 회피 행동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의식적 선택이 아니라 본능적 방어 반응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감정이 언급될 때 눈을 피하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눈을 마주치면 감정이 드러날 것 같아서입니다. 눈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말로는 괜찮아요라고 해도 눈빛은 힘들어요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요. 그게 두려운 겁니다. 자기 감정을 들키고 싶지 않은 겁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 겁니다. 동정받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시선을 피합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으면 감정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선 회피는 감정 회피입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방어 기제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감정을 드러내면 약하다고 배웠거나 위로받지 못한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숨기는 게 습관이 된 겁니다. 눈을 피하면 안전하니까요. 프랑스 작가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는 어린 왕자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본질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본질적인 것은 눈으로 드러납니다. 슬픔, 두려움, 외로움. 말로는 숨길 수 있어도 눈으로는 숨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눈을 피합니다. 누군가 당신의 공감이나 위로에 눈을 피한다면 상처받지 마세요. 그건 당신을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자기 감정이 드러나는 게 두려운 겁니다. 당신의 따뜻함이 오히려 자기를 무너뜨릴 것 같은 겁니다. 그럴 땐 너무 깊이 파고들지 마세요. 힘드시죠? 괜찮으세요? 많이 걱정되시죠? 계속 물으면 더 불편해집니다. 그냥 옆에 있어 주세요.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요.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당신도 무리하지 마세요. 계속 공감하고 다가가는데 계속 눈을 피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도움을 받을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억지로 위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도 지키면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네 번째, 감정 표현.
직장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동료 몇 명과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한 분이 계속 한숨만 쉬셨습니다. 밥도 잘 안 드시고 표정도 어두웠죠. 요즘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으세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저요? 아니에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 팀에 있는 김대리 있잖아요. 그 친구가 요즘 정말 힘들대요. 집안일도 있고 업무도 많고 갑자기 다른 사람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김대리가 어제 회의 때 완전히 지쳐 보이더라고요. 말도 잘 안 하고 표정도 안 좋고 누가 봐도 힘든 게 보이는데 아무도 안 물어보더라고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무관심한지 모르겠어요. 계속 김대리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하는 김대리 이야기는 사실 자기 이야기구나. 지쳐 보이는 사람, 말도 잘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안 물어봐주는 사람. 그게 바로 자기 모습이구나. 하지만 직접 말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로 돌려서 하는 거구나. 우리 주변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속상한데 저요? 아니에요. 그런데 씨가 요즘 속상한 일이 있대요 하는 사람들. 외로운데 저는 괜찮아요. 근데 씨가 요즘 외로워 보여요 하는 사람들. 자기 감정은 직접 말하지 못하고 남의 이야기로 대신 표현하는 사람들 말이죠. UCLA의 연구팀은 감정 실험을 했습니다. 300명에게 개인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하게 했는데 간접 표현을 선택한 사람들의 88%는 과거에 자기 감정을 표현했다가 무시당하거나 비난받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한 번의 상처가 평생의 습관을 만든 겁니다. 그 사람이 감정을 직접 말하지 않고 타인의 사례로 대신 표현하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나 힘들어라고 말하면 부담 줄까봐, 관심 없다고 할까봐, 나약하게 보일까봐 두려운 겁니다. 하지만 말하고는 싶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개 씨가 요즘 우울하대요는 사실 나도 우울해요입니다. 아무개 씨가 외로워 보여요는 나도 외로워요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 보여요는 나도 힘들어요입니다. 다만 직접 말할 용기가 없어서 우회하는 겁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자기 보호 방식입니다. 직접 말하면 상처받을 수 있지만 남 이야기로 돌리면 안전합니다. 거절당해도 내가 아니라 그 사람 이야기인데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방어막을 치는 겁니다. 스위스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그림자를 다른 사람에게 투사한다. 우리가 남에 대해 말하는 것 중 상당 부분은 사실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만 그걸 인정하기 두려워서 남의 옷을 입혀 말할 뿐입니다. 누군가 계속 남의 힘든 이야기만 한다면 한 번쯤 물어보세요. 그런데 당신은 어때요? 괜찮으세요? 그럼 깜짝 놀랄 겁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길 바랐던 겁니다. 하지만 너무 직접적으로 파고들지는 마세요. 그거 사실 본인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지적하면 더 움츠러듭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당신도 비슷한 상황이시구나 이해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억지로 고백하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5째, 비판 반응. 동네 산책로에서 오래 알던 분을 만났습니다.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셔서 요즘 힘드신 것 같아 걱정돼요. 괜찮으세요? 했습니다. 순수한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반응이 예상 밖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전혀 안 힘들어요.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습니다. 제가 왜 힘들어 보여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잘 지내는데요. 방어적이었습니다. 아, 그냥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셔서 말을 이었는데 더 강하게 나왔습니다. 피곤해 보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관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요즘 다들 힘들잖아요. 저만 그런 것도 아니고 점점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제 걱정을 비판으로 받아들이고 있구나. 제가 뭔가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처럼 느끼는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방어하는 거구나. 죄송해요. 걱정해서 그랬어요. 사과했지만 그분은 계속 불편해 보였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근데 제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저 혼자 잘해요. 거리를 두는 말투였습니다. 그 뒤로 그분과는 인사만 나누게 됐습니다. 미시간 대학의 사회심리학 연구팀은 자기 방어와 관련된 실험을 했습니다. 300명에게 걱정되어 힘들어 보여요. 같은 말을 들려주고 뇌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뇌의 위협 감지 영역이 활성화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걱정을 공격으로 인식한 겁니다. 그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꺼내면 바로 방어적으로 변하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자기에 대한 모든 말이 비판처럼 들리는 겁니다. 괜찮으세요? 는 당신 형편없어 보여요로 들립니다. 걱정돼요는 당신 문제 있어요로 들립니다. 상처가 많아서 모든 말이 날카롭게 느껴지는 겁니다. 자기 약점이 드러나는 게 두려운 겁니다. 힘들다고 인정하면 패배자가 될 것 같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무능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어합니다. 나 괜찮아, 전혀 안 힘들어, 혼자 잘해, 이렇게 말하면서 벽을 세웁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상처의 문제입니다. 과거에 약한 모습을 보였다가 이용당하거나 힘들다고 했다가 무시당한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는 모든 시도를 위협으로 느낍니다. 방어가 습관이 된 겁니다. 영국 철학자 앨런드 보통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상처받을까봐 방어벽을 쌓지만 그 벽은 결국 우리를 더 외롭게 만든다. 방어할수록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누군가 다가오려 해도 벽에 부딪혀 물러섭니다. 누군가 당신의 걱정에 방어적으로 나온다면 상처받지 마세요. 그건 당신을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지키려는 겁니다. 당신의 따뜻함이 오히려 자기 약점을 건드린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럴 땐 물러서세요. 알겠어요. 제가 오해했나 봐요. 괜찮으시다니 다행이에요. 이렇게 여유를 주세요. 억지로 관심을 쏟으면 더 밀어냅니다. 하지만 당신도 한계를 정하세요. 걱정하는데 계속 방어만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도움받을 준비가 안 된 겁니다. 당신의 관심이 오히려 부담입니다. 억지로 돌볼 수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도 소중하니까요. 6째, 실수 후 태도. 동네 슈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분이 장을 보다가 진열대에 있던 상품을 실수로 떨어뜨렸습니다. 병에 담긴 액체가 바닥에 쏟아졌죠. 주인 아주머니가 걸레를 들고 오셨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치울게요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이거 왜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진열을 이렇게 해놓으면 누구나 떨어뜨리죠. 슈퍼 탓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요즘 물건들이 왜 이렇게 미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제 마트에서도 비슷한 일을 봤는데 갑자기 다른 곳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거기서도 한 사람이 물건을 떨어뜨렸는데 그 사람도 진열이 잘못됐다고 하더라고요. 주인 아주머니가 묵묵히 닦고 계셨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배상할게요라는 말은 끝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요즘 다들 조심해야 해요. 물건이 이렇게 위험하게 놓여 있으면. 계속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계산하면서도 진열 방식을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슈퍼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끝까지 자기 실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오면서도 다음엔 조심해야겠어요가 아니라
여기 바닥이 미끄러운 것 같아요 했습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심리학자 브래드 부시먼 교수는 실수 후 책임 전가 패턴을 연구했습니다. 550명에게 일상적 실수 상황을 제시하고 첫 반응을 분석했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자기 책임을 즉시 인정한 사람은 고작 29%에 불과했고 71%는 외부 환경이나 타인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공공장소에서 실수했을 때 책임 회피율이 더 높았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을수록 이건 원래 이래요. 다른 사람들도 그랬어요. 같은 일반화 표현이 68% 증가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보다 남들 앞에서 더 방어적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실수 뒤에도 남 얘기로 덮어버리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실수를 인정하면 자기가 무능하거나 부주의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두렵습니다. 제가 실수했어요 라는 말이 저는 형편없는 사람이에요처럼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 탓을 합니다. 진열이 잘못됐어요. 바닥이 미끄러워요. 물건이 문제예요. 외부로 책임을 돌리면 자기는 안전합니다. 그리고 남들도 그렇다고 말하면 자기 실수가 평범해 보입니다. 다른 사람도 그랬어요. 누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완벽주의의 문제입니다. 실수는 약함이고 약함은 용납될 수 없다고 배웠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실수조차 인정하지 못합니다. 인정하는 순간 자기 가치가 무너진다고 느낍니다. 중국 철학자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못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이 잘못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잘못 자체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고치기 이전에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방어가 먼저입니다. 누군가 작은 실수에도 계속 남 얘기나 환경 탓만 한다면 그 사람과 가까워지기는 어렵습니다. 언젠가 그 사람의 실수가 당신 탓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당신이 그렇게 말해서 당신 때문에 그랬어. 이렇게 될 겁니다.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는 조심스럽게 거리를 유지하세요. 신뢰는 사과에서 시작됩니다. 사과할 줄 모르는 사람과는 깊은 관계를 맺기 어렵습니다. 당신을 지키는 게 우선입니다. 침묵은 때때로 가장 큰 외침이다. 늘 남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이야기는 짧게 끝내고 질문을 받으면 화제를 돌리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실수해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이들은 왜 그럴까요? 수다스러워서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깊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면 상처받을까봐, 판단받을까봐, 약해 보일까봐 그러는 겁니다. 남 얘기는 안전한 방패입니다. 그 뒤에 자기를 숨기면 상처받지 않으니까요. 만약 당신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조금은 이해해 주세요. 그 사람이 남 얘기만 하는 건 당신에게 관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자기 이야기를 꺼내는 게 너무 두려운 겁니다. 하지만 당신도 지키세요. 계속 다가가는데 계속 벽만 세운다면 당신도 지칩니다. 관계는 일방적일 수 없습니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당신의 에너지를 지키세요. 그리고 혹시 당신 자신도 그런 모습이 있다면 조금씩 용기를 내보세요. 저는 요즘 이래요. 사실 저도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처음엔 무섭겠지만 시작해보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건 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우리 모두 조금씩 더 솔직해지고 진심으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를, 회피가 아니라 마주함을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조금씩 더 따뜻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기는 지혜의 다락방, 여러분의 곁에 잠시 머물다 갑니다. 내일은 좀 더 흥미롭고 공감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탈하게 지나가길 기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글을 쓸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